네, 바로 준비할게요. 고등학교 2학년 25년 10월입니다. 20번 지문부터 들어가고 25년 9월보다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지난번에 봤었던 중력 렌즈 효과인가요? 그게 또 20번 때에 또 실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20번 지문 다시 분석 들어가고요. 시험 범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음 범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번 지문 주제 적으셨습니까? 의료 종사자는 환자와 친근하면서 존중심 있게 대하면 직업적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막 이거 준비할 때 다 적어두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직업적인 경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좀 잘 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환자에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첫 번째 문장 바로 들어갈게요. 안 어려운 지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일하시게 될 때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헬스케어 하면은 뭐 의료 전문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병원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의료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이 일하시게 될 때 빨간 펜 주제문 한번 나왔습니다.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네.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 solid. 단단한. 분명한 이런 뜻이 있지. 분명한 직업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누구와? 여러분의 환자들과 분명한 직업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 더 선 제대로 잘 그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소재 나왔으니까는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정리.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들과 분명한 직업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음 파트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될 때는 환자들과 분명한 직업적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선을 제대로 그어 넣어야만 합니다. 뭐 함으로써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by establishing, by ing 만들어 놓음으로써 설립함으로 무엇을? 현실적인 자기 경계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자기 경계라는 게 뭐예요? 직업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직업적 경계를 만듦으로써 여러분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자기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야만 직업적 관계를 잘 보호할 수 있대. 한 번 더.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자기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음 문장에서 슬슬 알아가게 될 거예요. 어려운 지문 아니고 쉽게 머리 풀게요. 20번 지문 들어가지 않으면 21번 보고 계시고요. 한 번 더 가주어 진주어.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keep the focus on. 주의를 기울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에게?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한 번 더. 환자한테 신경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로 접근할게요. When working with, 함께 작업하게 될 때, 환자들과 함께 작업하게 될 때, 한 번 더 환자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환자들을 다루게 될 때. 자, 어떤 환자입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올 거고요. 선행사 사람이니까 대또 전환 가능하겠지만, 주관대 비동사니까는 자체적으로 생략도 되면서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되겠네. 어떤 환자들? 보여지는 환자들. 자, 말 한번 돌리고 만나는 환자들. 수동의 느낌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는 잘 안 살아요. 그쵸? 보여지는 환자 조금 어색하죠? 만나는 환자들과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만나지?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만나는 환자들을 다루게 될 때 it is easy to start to think of them as friends. think of A, S, B 구조 또 나왔네요. C, A, S, B, look upon, 그리고 regard A, S, B, 그리고 consider A, B 구조. 그때는 as 조심하셔야 되고 환자들과 일을 하게 될 때 참 쉬워요. 뭐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은 쉽죠. 그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 그들, 환자들을 친구들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는 건 참 쉽습니다. 맞죠? 자주 만나니까요.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친구와 함께 있는 경우 여러분은 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한대. 어떤 정보? That is not appropriate. 어떤 정보? 주관대. 적절하지 않은 개인정보. 사실 누구와는 적절하지 않지? 환자와는 적절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는 쉽대요. 자, 문제점이 시작이 됐어요.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시작됐나요? 환자를 자주 만나게 되면 그 환자를 친구로 인식하게 돼요. 왜? 자주 만나니까 정 들겠죠. 자주 만나니까는 친해지겠죠. 그런데 친구로 인식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은 환자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의료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공유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이를 한번 의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지원이가 의사예요. 환자와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잘 일어나셨어요? 네, 뭐 괜찮았어요? 뭐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 네, 괜찮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은 뭐 하세요? 저 뭐 야근하죠? 아, 진짜요? 그러면 다음 주말은 뭐 하세요? 저 외출 나갈 건데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곤란해요? 좋아요, 지원아? 곤란해요. 그렇죠. 상대가 예쁜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곤란해요. 근데 당연한 거죠. 개인정보 공유하면은요, 환자와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들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또 예시 들어줄게요. 환자들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 자신들이 환자들이 왠지 공유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대. 뭘?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환자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가깝게 지내면요,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됐어? 선을 넘은 거잖아. 의사가 친구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대. 그리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네. 현재 분사 썼네. 감정을 전달하는 거니까. 뭐 하는 것이 공유하는 건 좀 당황스럽대. 뭘? 그 정보 뭐고?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좀 난처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나 봐요. 환자와는 왜 적합하지 않나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첫 번째, 환자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또 들어야 돼요. 혹시 맹장수술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민수는 맹장수술 했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번에 하윤이가 의사 선생님 하세요? 내가 환자 할게요. 우리 뭐 자주 봤어요. 한 3주 동안 만나면서 친해졌어요. 저 맹장수술 했어요. 하윤이가 딱 와갖고 혹시 환자분 뭐야 왜 환자분이라고 불러요? 알았어. 형준씨 혹시 방구 끼셨어요? 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래요. 아니요. 맹장수술 받으시면 방구 꼈는지 확인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좀 부끄러워요.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친구처럼 여겨지다 보면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정보만 공유하게 되면은 직업적인 경계가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빨간 펜? 자기 경계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설정해야 되겠지. 자기 경계들은 또한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think of ASB의 수동태를 썼네요. 무엇으로? 전문적인 경계로 여겨질 수가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 경계 잘 설정하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놓치면 안 돼. 물론 의사로서 여러분은 대하여만 해야 돼요. have to. 대하여만 합니다. 환자들을 무엇을 가지고? 당연히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셔야만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서 쉬운 빈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쉬운 빈칸. 영어는 비구조 강조예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자, treat하고 병렬 구조였네요. 뭘?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문법 조심해야 되겠네요. keep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구조입니다. 부사되면 안 되겠네요. professionally. 부사되면 안 되겠네. 이런 직업적인 관계를, 자기 경계와 같은 관계를 전문적인 것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환자들을 존중심 있게 대하면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전문적인 직업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 너무 친근해서는 안 되지. 물론 be friendly, 친근해지셔야 되는 건 맞아요. 형용사입니다. 부사 아니죠. 명사 에라의 형용사. 환자들에게 친근해야 하는 건 맞아. 그리고 언제나 keep the focus on,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시기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줄 잘 타시라고요. 자기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내야 돼요. 환자들을 냉정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친구처럼 지내지 말라도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존중심을 가지고 친근하게 대해야 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관계도 전문적인 관계를 또 잘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쉬운 지문이 20번이었으니 머리 잘 푸셨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겠죠? 21번 들어옵니다. 미각의 정도의 차이는 맛을 보는 것을 넘어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예요. 이 내용은 인명여고 1학년 후배들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봤을 때 이거 그 교재에 있었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미각의 정도의 차이는 단지 맛을 보는 것을 넘어서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데요. 저는 채소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채소들 중에 하나가 당근이에요. 당근. 카레에 있는 당근도 으깨서 먹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엄마한테 혼나요. 숟갈로 막 으깨요. 딱딱딱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발 막 이렇게 하고요. 횟집에 가면 생당근을 그거 못 먹어요. 예전에 술 마실 때 친구들이랑 벌칙으로 당근 먹기는 제가 걸려갖고 먹다가 오액한 적도 있거든요. 나는 당근 좋아한다 손. 계시네. 계세요. 난 당근 싫어한다 손. 봐봐봐요. 자, 이게 단지 당근의 맛을 보는 것을 넘어서 당근을 먹냐 안 먹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건 결국에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려운 소재는 아니에요. 예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참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좀 이따가 돌려줄게요.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첫 번째 문장. 코트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코트 하면 우리가 묻히다 라는 뜻인데 나라면 안 해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 코팅 처리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묻힌다예요. 결국에는. 자, 묻혀보자. 무엇을? 신선한 아니야. 새로운. 조금 촉촉한 swap. 이거 처음 들어보겠는데 면봉에. 새 면봉인데 조금 촉촉한 면봉에다가 무엇을 묻혀볼까? 소금을 묻혀봐보자. 소금. and 그리고 gently 부드럽게 touch 대보자. 어디에 대볼까? 다양한 영역들에 한번 갖다 대보자. 어디에 있는 영역? 여러분의 혀에 있는 다양한 영역들에 한번 대보자고. 보통 짠맛을 느끼는 부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랫부분에 대보기도 하고 옆부분에 대보기도 하고 중간 부분에 대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보자? 콤마 ing 분사. 그리고 기록해보자. where? 어디에서 너의 맛이 이렇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소금이니까 짠맛이겠지. 말을 좀 돌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해 봐봐봐. 어디에서 짠맛이 어떤 것처럼 보이는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의역 돌아왔습니다. 짠맛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기록해 보자. 나는 밑에 부분에서 짠맛이 느껴지는데 나영이는 윗부분에서 느껴진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각을 이거 안 해워도 되잖아. 적을 필요도 없잖아. 헹궈보자. 무엇을 가지고? with water. 자, 물을 가지고 헹궈보자. 뭐 하기 위해? 먼저 봐. to clean으로 오는 건데 부사가 중간에 꼈어요. 뭐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야? 자, 우리 thorough입니다. ly 빠지면 thorough. 자, 이거 o 들어옵니다. 뭐뭐를 통하여 아니에요. 철저한, 분명한 이란 형용사거든요. 그럼 thoroughly라고 말하면 철저하게, 분명히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리고 물로 입을 헹궈 보자. 뭐 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각을 해보자.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맛을 느끼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보자? 이제 다시 면봉을 사용해보자. Got it with sugar on the same spot. 자, 어떤 면봉이야? 자, 이번에는 과거 분사로 들어오네요. 명사 목적어 안 나왔죠? ing 불가하겠네. 묻어진 면봉인데 뭐가 묻어져 있어? 설탕이 묻혀져 있는. 어디에? 똑같은 영역들에. 됐니? 소금 묻혔던 똑같은 부분들 있지. 혓바닥의 밑에 부분, 중간 부분, 사이드 부분. 똑같은 부분들에 설탕이 묻혀진 면봉을 또 사용해보자. 그리고 기록해보자. 무엇을? 그 결과들을 기록해보자. 그 결과들은 뭘까 나으나? 이번에는 단맛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기록해보자. 됐죠? 맛을 기록해보자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입을 헹궈봐. And then 그러고 나서 하면서 여기는 동사로 들어왔네, 공균아. 동사. 자, 면봉이라는 의미가 swap with가 되면서 동사가 됐어요. swap with 한 단어 처리.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자? 간단해. 면봉을 대보다란 뜻이야. 안 어렵지? 그 명사 의미 그대로 들어왔어요. 설탕의 단맛이 어디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 기록해보고 또 물로 헹궈보고 그리고 면봉을 갖다 대보자. 자, 이번에는 레몬 주스로 면봉을 갖다 대보자. 그럼 이거는 신맛이겠죠. 신맛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도 기록해 봐야 되겠죠. after 뭐 한 이후에 자 마지막으로 각을 헹궈보고 나서는 이번에 커피도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 커피는 어떤 느낌일까? 영서가 쓴맛일 거예요. 그쵸? 그럼 과정은 똑같아요. 나영아. 커피에 면봉을 묻혀서 또 혀의 다양한 부분에 갖다 대보고 어디서 가장 쓴맛이 느껴지는지 또 기록해 보면 되겠지. 이제 비교해보자. 뭘? 여러분의 반응을 비교해보자. 누구와? With your friends. 여러분의 친구들의 reactions가 생략됐네. 됐지? 친구들의 반응들과 여러분의 반응들을 비교해보자 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놓고 갈 거예요. 정리는 안 할 거고요. 여기까지만 놓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짠맛은 혀의 밑바닥에서 가장 많이 느껴졌어요. 이과 형석이한테 여쭤볼까요? 사람들마다 맛을 다 똑같이 느껴요? 그건 아니겠죠. 그쵸? 비교를 한번 해보자. 나영이에게는 짠맛이 아랫부분에서 느껴졌을 수도 있고 도영이에게는 사이드 부분에서 느껴졌을 수 있을 거야. 결국에 빨간 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맛의 패턴은 보여줄 거예요. more than 뭐 이상을 보여줘?
뭐 이상? 단지 이 맛의 선호도 그 이상을 보여줄 겁니다. 무슨 말일까? 어디에서 어떤 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이러한 패턴은 단지 맛만 보여주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 보여주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단지 맛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됐죠? 하고 나 직역할게. 참 말을 요상하게 써놨어. 직역할게요. 먼저 들어와. 최근의 연구들은 묘사합니다. 무엇을? 연관성을 묘사해요. 무엇과 뭐 사이에 참 맛을 맛이란다. 참 말을 이상하게 해놨네. 테이스터. 맛보는 사람의 지위와, 직역 먼저 한다고. 맛보는 사람의 지위와 행동의 장애 사이의 관련성들을 묘사합니다.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까? 저는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스테이투스 하면 지위,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잖아요. 그렇죠? 높고 낮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맛의 민감도 수준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지위는 높고 낮음이에요. 맞죠? 나는 여기에서 짠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져. 지원이에게는 그 부분에서는 짠맛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 그게 높고 낮음이잖아요. 그래서 맛의 민감도 수준과 행동, 방식 혹은 행동 차이 사이에 관련성이 있더라. 행동 방식은 뭘까요? 행동 차이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당근 맛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당근을 안 먹어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당근의 맛이 가장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당근 먹는 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됐나요? 소재 다 나왔어요. 이 문장에서.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 요거 녹색으로 갈 겁니다. 맛의 민감도와 행동의 방식에는 엄청난 연관성, 관련성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연관성, 관련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맛의 민감도와 행동 방식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지금 주제문의 두 번째 소재까지는 슬슬 나오고 있어야 돼요. 이제 행동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떻게? 두 번째 커트예요. 쉬워요. 쉬워. 예를 들어서 non-tasters라고 얘기하면은 맛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각 둔감자예요. 그러니까 맛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 됐죠? 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을 non-tasters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의 반대도 체크해 갈까요? super-tasters 보입니까? 이게 초미각자예요. 초미각자는 어떻죠? 맛을 너무 잘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조를 먼저 이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각 둔감자들은 한 번 더 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tend to 부정사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대. 뭘? 더 높은 incidence 발생률을 갖게 된대요. 무엇의 발생률? 헐, alcoholism.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발생률이 더 높을 경향이 있대요. 왜? 아니 맛을 잘 못 느끼면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Perhaps 아마도 왜냐면 이것 때문 아닐까요? 대체 이제 또 슬슬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리커가 술이 seems less bitter.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면서 저하고 오래 수업하신 분들은 알잖아. 부정어 맞지 의미. 그렇게 쓰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누구에게? 그 미각 둔감자들에게 술의 맛이 쓰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자, 여기 영상이 안 찍혀요. 저만 찍히니까 손 드세요. 나 양심적으로 술 먹어봤다. 그래, 이거 괜찮다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친구 이름 안 불렀어요? 우리 친구 소주예요? 맥주예요? 맥주 내가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는요? 야, 입맛도 고급이야. 혹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소주 써서 못 먹겠어.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주 달아. 소주가 너무 달게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술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거야. 됐지? 들어오자 이제. 맛의 민감도. 맞아? 맛의 민감도. 술의 쓴맛을 잘 못 느끼나 봐요. 민감도가 낮아요. 맞죠? 그럼 행동은 어떻게 돼? 행동은 술을 많이 마시겠네. 그래서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각이라는 거는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네요. 오래됐어요. 한 6, 7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고3 졸업하고 나서 같이 술자리를 갔어요. 키는 한 나은이 정도? 그러니까 큰 편은 아니에요. 그 학생이 20살 됐을 때, 야, 술 한잔 해. 다들 고생했어, 고3. 고생했네 하는데, 딱 소주를 딱 마시더니, 막 목을 막 졸으면서, 선생님, 저는, 술 못 마시겠습니다. 술이 너무 써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보니까는 알코올 중독이 돼 있어갖고, 부어라 마셔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맛의 민감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행동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 Conversely, 대조적으로 초미각자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맛을 굉장히 잘 느끼는 사람들인가 봐. 초미각자들은 일단 피할걸?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거네? 뭘? 영양 성분은 많지만, 영양가가 있지만 약간은 쓴 음식들은 안 먹는데. 왜 그런 줄 알지? 쓴맛을 너무 잘 느끼는 거야. 맞지? 초미각자들이거든. 어떤 음식? 쓴 음식들 어떤 건데? 이를테면 브로콜리와 같은 약간은 좀 영양가는 있지만 쓴 음식을 먹는 걸 피해. 콤마 ing. 그래서 따라서 depriving 해버리는 거야. 자, deprive 어떤 뜻이에요? deprive A of B 구조입니다. 그쵸? over 없으면 안 됩니다. deprive 하면은 빼앗다, 앗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양가는 있지만 다소 씁쓸한 음식, 브로콜리를 안 먹어. 그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뺏어버려요? 균형 잡힌 식사를 뺏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 안 먹는다는 거네. 균형 잡힌 식사 못하게 된다는 거네. 자,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쓴맛을 너무 잘 느껴요. 자, 브로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런 영양가가 있지만 쓴맛의 음식은 피해요. 안 먹어. 맛의 민감도와 행동 나오지, 그치? 그럼 어떤 관련성이 있었어?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게 된대. 미각의 정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맛을 보냐 안 보냐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쓴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쓴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게 됩니다. So, 따라서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맛, 미각이라는 거는 솔직히 아니긴 해. 거의 뭐만큼 s인데 1번에서 해석 안 한 것 같은데 그치? 2번 해석했는데 도영아 뭐만큼 이거 중3 친구들도 알아요. 따라서 비록 미각이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글래머러스 뭐 아름다운 것 같진 않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 자, 뭐만큼? 시각, 청각 또는 심지어 촉각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더라도 무슨 말이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런 감각과 관련된 지문 많이 나왔어요. 1학년부터요.
그런데 미각과 관련된 지문은 잘 안 나왔었어요. 맞죠? 즉 미각이라는 것은 이런 것만큼 그렇게 각광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됐죠? 의미 이해됐죠? 이러한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빨간 펜 이치에 맞겠네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누가?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 to pay close attention to focus on concentrate on 그 친구들이네. 밀접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이치에 맞겠네요. 무엇에? it 그것에. 선생님 여기도 it이고 여기도 it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의 it은 미각이겠죠. 여기서의 it은 가주어 진주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당연할 거야. 왜? 왜냐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화학? 좀 이따 설명해 볼까요? 화학은 적어도 어디에서 여러분의 입속에서 작용하는 화학이라는 것은 일단 설명 먼저. 왜냐면 그 화학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destiny 운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화학이란 무엇인가요? 음식을 씹을 때 느낄 수 있는 화학적 반응, 미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들었니? 그냥 미각이라고 안 했구나. 음식을 씹을 때 작용하게 되는 화학적 반응, 미각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쌀 있죠, 쌀. 쌀을 꼭꼭 씹으면 치매 효소와 작용하여, 맞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단맛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미각이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은 뭐야 결국에?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됐지? 죽느냐 사느냐와 같이 미각은 건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히 이치에 맞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사실 첫 번째 내용이 관련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뭐 소금을 묻혀봐라, 설탕을 묻혀봐라 그거는 그 지위, 스테이투스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각의 민감도를 알아내는 과정이 첫 번째 사례로서 나왔고요. 이제 우리는 어떤 맛을 느끼냐 못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술의 쓴맛을 못 느낍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브로콜리의 쓴맛을 너무 잘 느끼나요? 그러면은 채소를 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림 한번 보시는 게 낫겠죠? 좌측 먼저 보시면 뒤에 잘 보일까 싶어요. 좌측은 논 테이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미뢰라는 거 보여요? 미뢰? 그 혓바닥 도돌도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진 않지만 슈퍼 테이스터는 그 미뢰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맛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우측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잘 못 느끼나 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고기 냄새 뭐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피부 보세요 벌써. 창백하지 않습니까? 미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데스티니, 건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과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21번이었습니다. 왜? 22번 어려울까봐? 쉬운데요? 과학.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호기심과 실험의 활동이에요. 왜 위로 해줘? 왜? 이거 틀렸었어? 실전에서? 위로 받을 사람은 나야. 나 지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요. 손목도 아파요. 과학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호기심과 실험의 활동입니다. 과학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실험적인 도구들이 있어야 되나요? 네, 거창한 거 아니에요. 과학, 호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배경 설명이 제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부사절 접속사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처음 등장한 거예요. 평가원에서도요. 처음 등장했습니다. 잡고 갈까? 여러분께 몇 번째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위에서 5번째 문장인 것 같아요. For or that 보이십니까?
자, 이 친구의 영향이 어디까지인가 쭉 가다 보면 이 콤마 찍혀 있는 거 뭐예요? 그럼 여기서 for all that은요,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외우라는 거야, 결국에 재현. 안 외우면은 모든 것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거든요. 외울까요? 쉬워요. 보호 계열이에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 비록 뭐뭐일지라도였어요. 아마 다들 처음 들어봤을 거고, 평가원 지문을 자주 보는 저도 이 표현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라고 느꼈거든요. 기억하겠습니다. 주제문은 과학이라는 것은 호기심과 실험의 활동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장에 나오네요. 실험이라는 것들은 증명합니다. 뭘? 과학의 수용을 증명해. 자, 무엇의 수용? ignorance. 우리 많이 하는 단어인데 무지 라는 뜻이지, 과학의 무지의 수용을 증명하는 거야. 무슨 말이지? 실험을 통해서 모르는 걸 밝히는 거야. 실험의 역할 나왔나요? 실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모르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과학의 무지의 수용을 증명하는 거다. 과학의 한계를 실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겠네요. Arguably, 분명히도 the worst, 최악의 것은 하면서 과학자가 할 수 있다의 목적어가 안 나오는데, 범균아. do의 목적어 안 나왔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네. 분명히, arguably, 분명히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것. 무슨 말인 줄 알아? 과학자가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보통 the last thing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과학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됐지? 과학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is to suppose,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과학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뭘 추측해? suppose의 목적어 대시 생략됐고,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추측하는 것, 그거는 과학자가 하셔는 안 될 겁니다. 무엇을? What will happen? 무엇이 일어날지. 어디에서? In a given scenario. 주어진 상황, 환경도 좋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나는 다 알아요 라고 추측하는 것, 과학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단지 뭐 하지 않고요? Without bothering to check. 우리 bother 하면은 애쓰다, 노력하다, 물론 귀찮아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확인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해석 들었지? without의 가치 영향을 받았어요. 증명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추측하는 것, 그게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가 안 좋다? 어떤 태도? 확인 안 하고 알 것 같다 라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예요.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증명해야죠. 입증해야죠. 그렇지 않고 뭐 다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을 잘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The rise, 출현은 상승이니까 출현. 무엇의? 실험, 철학의 출현은 어떻게 했다? 요렇게 묶어볼까요? coincided with. 좀 어려운 단어죠. 전치사 붙어있네요. 자동사인가 봐요. 동시에 일어나다. happened simultaneously. 이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occurred at the same time. 이런 식으로. 실험 철학의 출현은 무엇과 동시에 일어났나요?
천천히 이제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유화라고 해도 괜찮아. 무엇의 해방?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줘. as 무엇으로? 가치 있는, 먼저 따라오세요. 가치 있는 attribute, 속성으로. 지금 중간 거는요, 이제 해야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의구심이 드는 속성이라기보다는 참 가치 있는 속성으로 호기심의 해방과 함께 실험 철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리하고 가시죠. 뭐. 정리하고. 실험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실험 과학이겠지. 실험 철학은 무엇과 함께 일어났나요? 무엇과 함께? 귀중한 특성인 호기심의 해방과 함께 실험 철학이 출현했습니다. 호기심은 의문점이 드는 특성이 아니라, 들었지? 참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호기심의 해방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신 중심이었어요. 신. 맞죠? 아니, 태양이 왜 동쪽에서 뜨나요? 목사님, 태양이 왜 동쪽에서 뜨나요? 어디 불완전한 인간이 감히 완전한 신의 영역을 궁금해하나? 그냥 조용히 성경이나 있다고 읽으시게. 당신의 그런 의구심이 드는 속성인 호기심은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특성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의 호기심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감히 신의 영역을 이해하려고 하다니. 하찮은 인간 따위가. 그냥 그렇게 믿어! 라고 했겠지만. 이해됐죠? 호기심은 이제 귀중한 특성으로서 호기심의 해방, 다시 호기심이 등장은 결국에 실험 철학과 함께 등장했대요. 그러면 태양이 왜 동쪽에서 뜨는가와 같은 호기심은 이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진리가 만들어졌겠죠? 이제 과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하고 for all that 문장 들어옵니다, 이제. 좀 과학을 거창하게 보면 좋겠네, 나은아, 이 문장은. 거창한 과학?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볼게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실험 과학이라는 거 있지, 지원아. 오늘날 실험 과학은 is often, 종종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수동태. 무엇으로? 야, 실험 과학은 뒷받침되는 거야. 한 번 더. 실험 과학은 도움을 받는 거야. 한 번 더. 실험 과학은 이런 게 있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의해 뒷받침받아? 야, 과학 아무냐 하냐? 이씨. 철학적인 구조로 뒷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야, 과학 아무나 해? 잘 받아들여지는, 말 한번 돌릴까? 승인된 메소돌로지. 이건 방법론이네요. 아, 또 말이 또 딱딱해지네. 그냥 승인된 방법 이 정도로만 볼까요? 잘 용납되는 학습 이 정도로. 이런 거에 의해서 과학은 뒷받침되는 거야 라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 말이야? State your hypothesis. 가설을 증명해. 그러고 나서 그 가설을 검증해봐 라는 식으로 이런 방법론과 실험적인 구조에 의해서 실험과학이 뒷받침받는다고 하더라도. 돌려놓을까요, 이제? 과학이 좀 거창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뭐예요? 일단 철학적 구조도 있어야 되고 방법론이 있어야 실험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진서가 내일 과학대제전을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야, 무슨 과학대제전? 야, 철학적인 구조는 뭐고? 너 방법은 어떻게 제시할 거야, 임마? 과학 아무나 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됐죠? 재밌게 나갔다 오세요. 잘하셨어요. 날아왔으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할 수 있을 거야. 철학적인 구조와 잘 받아들여지는 방법론. 야, 가설이 입증하고 실험을 해봐야지 임마. 오늘날의 과학은 그렇게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과학이 어려운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간 펜. 사실은 무엇이냐면 is that 바로 이겁니다. 주격보호 대신가가 as philosopher of science 어쩌고 저쩌고. 마치 이런 것처럼 과학 철학자인 IH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실제로 과학은 거창한 거야. 철학적 구조 있어야 돼. 방법론에 의해서 뒷받침 받아야 돼. 이렇게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은 무엇이다? 어떤 사람은 컨덕트 할 수 있어. 항상 얘기하는데 컨덕트가 실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컨덕트하고 익스페리먼트가 같이 다니면 실험을 하다예요. 그래서 실험을 실행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실험을 할 수 있어. 참 간단히 할 수 있지. 무엇으로?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지? 호기심으로 실험해보면 돼. 뭐 하기 위해? 알기 위해. 무엇을?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실험과학이 뭐 거창한 건가요? 철학적인 구조와 방법론이 있어야만 실험 관람을 합니까? 실험과학을? 그거 아니죠. 호기심으로 과학을 접근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모두가 다 과학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과학 대단한 겁니까? 철학적 구조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방법론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로 뒷받침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과학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언제나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 Indeed, 실제로 누구의 관점에서 찰스 다윈의 아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찰스 다윈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봐.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astronomer, 천문학자였는데 조지 다윈이었 이 아들이겠네. 찰스 다윈의 아들, 천문학자였던 조지 다윈의 관점으로 보자면 once in a while, 가끔씩 sometimes, occasionally, 때때로 어떤 사람은 빨간 펜 다시 어떤 사람은 해봐야 되는데 뭘 해? 완전히 미친 실험을 해봐야 된대요. 미친 실험이요? 좀 터무니없고 무모한 실험을 해봐야 된대요.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이 미친 무모한 실험이 모할 가능성이 가장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한 것으로 과일이 없는 것으로 에이 뭐 결실 없는 이니까 useles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실험이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무모한 실험 언제나 해봐야만 해. 여러분은 절대 알지 못하겠지. 뭐 할 때까지 여러분이 시도해 볼 때까지는 절대 알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모한 실험 해봐봐. 이렇게 지금 얘기했었죠. 마지막 부분은 따로 정리 안 할게요. 문장이 간단했었고요. 분명하게 보이니까 따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거창한 건가요? 철학적인 구조, 방법론에 의해서 뒷받침 받는 건 맞긴 하지만 누구나 무모한 실험 해볼 수 있어요. 혹시 알아요? 시도해 볼 때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호기심으로 과학을 접근해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실험도 해볼 수가 있죠. 누가 해볼래? 균이가 해볼까? 아,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귀찮네. 학원에서 집 가는 거. 한번 뛰어내려봐. 호기심. 단순 호기심. crazy experiment 한번 해볼까? 내가 살는지 죽는지? 혹시 모르죠. 시도해 볼 때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한번 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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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건 완전 매드한 실험인 것 같아요. 그건 진리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할 건데요. 왜 고개 절레절레야? 늘 얘기하는 거 알지? 나중에 수업 세타임 잡히고 싶으면 하세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오늘 23번까지는 하려고 그랬거든요. 23번 과학 이론의 발전.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닌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나올 때 교체된다입니다.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 얼굴을 간혹가다 잘 안 보는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막 하기 싫어하고 피곤해하면요. 저 역시 수업하기가 싫어요. 분위기 느꼈지 이제? 저 역시 수업하기 싫어요. 나는 뭐 상관없어. 일요일에 어차피 이나부 부를 거니까 학익령 임명 어차피 나오면 돼. 그럼 우리는 화목 토일 연타로 보면 돼. 토요일 수업 3번 잡아도 상관없어. 잘 판단하십시오. 계획이라는 건 이루어져야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3번 질문입니다. 중력이론 법칙.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중력 렌즈 법칙이었었나요? 좀 고생하셨습니까? 그거 이제 후속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후속 지문입니다. 주제문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으로 딱 박으시면 돼요.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discard, 버리다. 또는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뭘? 과학적 이론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어. 전제 조건 들어와야 되지? 오로지 이러한 경우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과학적 이론을 버려버릴 수 있대. 뭘 가지고 있어? 더 좋은 방식. 어떤 방식? 설명하는 방식인데 뭘 설명해? 증거를 설명해. 쉬워. 문장만 이상해. 어떤 증거? 주격관계대명사인가 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건 뭐야? 이론이겠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잘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 경우 그럴 때 특정 과학적 이론을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대. 무슨 말이지?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이론을 버리거나 대체할 수가 있나 봐요. 됐죠? 첫 번째 문장. 그 이론을 잘 증명해주는 방식이 생긴다면 그때 과학적 이론을 버리면 되는 거야. 그 전까지에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치 지난번 9월이랑 똑같네. 뉴턴의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제공합니다. 아주 멋진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뉴턴의 중력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빛의 굴절 현상 이런 것이 만들어졌었죠. A vast body of. 자, a body of은 많은이란 뜻인데요. a body of 많은인데 중간에 한 번 더 수식. 엄청나게 많은 증거는 됐지? 그래서 a lot of 이런 친구라든지 아니면 a good of 이런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증거는 뒷받침합니다. 무엇을? 뉴턴의 중력의 이론을 뒷받침하지만 by the late 19th century 그러나 한 19세기 말 즈음에는 과학자들이 헤드피피 썼네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비긴의 계열은 투부정사 OK이고 ing OK죠.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이러한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례입니까? 빨간 펜 바꿔볼까요? 어떤 사례에 장소로 들어왔네, 장소. 그것의 예측들. 그것은 뭐야? 뉴턴의 중력의 이론의 예시인 거겠지? 뉴턴의 중력의 이론의 예측들. 뉴턴의 이론의 예측들이 뭐하지 않았던 완벽하게 매치, 부합하지 않았던 did not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긍정으로 아니라 부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뉴턴의 중력의 이론이
중력의 이론과 관련된 예측이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았던 무엇과 관찰과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았던 어떤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의 한계가 지금 생긴 거네요. 뉴턴의 이론으로 접근하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관찰한 것과는 부합하지 않네. 이런 사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대. 이러한 discrepancies, 불일치는 이 불일치는 뭘 의미하는지 알죠? 이론과 관찰의 사례가 맞지 않았네. 그치? 이론과 관찰이 맞지 않았던 그런 불일치는 설명되었습니다. 수동태 오로지 이러했을 때만 설명이 되었네. 됐지? 오로지 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나갔을 때 뭘? 자신의 일반적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뉴턴의 이론과 관찰이 안 맞는 불일치가 설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뉴턴의 이론이 버려지는 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왜? 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설명하는 더 좋은 방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지금 등장했으니까 이제 슬슬 버려질 때가 됐나 본데요.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which was able to match, 부합할 수 있었대요. 무엇과? 그런 관찰들과 부합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버려질까요? 슬슬 대체될까요? 소재 나왔으니까 한 번에 정리합시다. 한 번에. 뉴턴의 이론의 한계가 나왔던 거예요. 이론과 관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뉴턴의 중력의 이론 법칙은 결국에 한계가 생겼고 이걸 대체하는 과정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어요. 이 상대성 이론은 오히려 관찰과 더 부합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처럼 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설명하는 더 좋은 방식이 생겼으니 뉴턴의 이론은 완전 쓸모없었던 거겠네요. 뉴턴의 이론이 완전히 쓸모없었을까요? 이 다음 문장에서는 생각을 조금 요구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뉴턴의 이론이 없었다면은 아인슈타인도 이 이론을 반박하는 상대성 이론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뉴턴의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전시켜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겠지. 이게 그 문장이에요. Still, 그러나 많은 성공들은 무엇에?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공들은 could not be ignored. 됐니? 일치불일 조심.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공들은 무시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잖아. 밑바탕이 된 거잖아. 그치? and 그리고 문법 문제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주어, 과거 조동사, have pp네요. 약간 가정법 과거 완료 냄새 나지 않아요? 그래서 if, 주어, had, pp 구조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구조인가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구조인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had, pp 구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맞아요. 만약에 가정법 과거였으면 이게 if it were not for가 됐겠죠. if it were not able to 이렇게 됐겠죠. 시제 일치시키십시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would not have gained, 얻지 못했을 거야. 무엇을? acceptance, 수용, 인정을 받지 못했겠지. if, 만약에 그것이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그것은 뭔지 알겠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러한 성공들 뭐겠어? 뉴턴의 이론의 성공 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똑같이 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이론의 성공들을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죠? 뉴턴의 이론이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확장시킨 거니까 아인슈타인도 인정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 거를 똑같이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그러니 함부로 버려지거나 대체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러했죠. 이게 뭘 의미해요? 아마 여기서의 it은 어디 갔어? 아인슈타인의 이론인 것 같고요. 대동사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아마 이 부분 맞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인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결국에 정형화되고 사실로 더 받아들여지겠네요. and 그리고 that is 그래서 우리는 이제 view A as B, see A as B, think of A as 똑같은 친구네. 우리는 이제 여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무엇으로? 더 넓은 상대성의 이론으로 여기죠. 뭐보다? 뉴턴의 이론보다 더 넓은 중력의 이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진리화가 됐고 보편화가 돼서 9월 모의고사에서도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일반적인 이론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뉴턴의 이론보다는. 물론 오늘날의 과학자들 역시 are seeking, 찾고 있습니다. 중력의 이론을 또 찾는데 어떤 이론일까요? that 주간에 들어오시고 will go beyond 뛰어넘는 뭘?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뛰어넘는 중력의 이론을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그럼 새로운 이론이 또 만들어지겠네요. 만약에 어떠한 새로운 이론이 여태까지 인정을 받고 있다면 it will have to match all the successes of Einstein's theory. 이 새로운 이론은 분명히 부합할 겁니다. 뭐 필적하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필적하다. 아인슈타인 이론의 모든 성공과 필적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게 된다면 인정을 받을 거고 아인슈타인의 성공과 필적하게 되겠지. as well as 분명히 잘 필적하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끊으면 안 되죠. as well as 이렇게 끊어야 되죠. 나돈이 버들소 B의 표현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work 작용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서 효과가 있을 거고요. 어떤 영역? 관계 부사로 잡고 가세요. 어떤 영역?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러하지 못했던 does not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가까운 동사 이 부분이 생략됐겠네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적용하지 못했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적용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서 적용될 수도 있겠고 그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모든 성공과 필적하게 될 겁니다. 과학 이론은 완전히 버려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대체가 되고 지금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이론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뛰어넘는 중력의 새로운 이론을 찾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이론이 인정을 받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성공과 필적할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그 이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모르죠.
2050년 모의고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의 이론이 반대되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3번 계획한 대로까지 다 했고요. 영상 마무리하고 공지사항들 빠바바박 전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필요하면 가지시되 5분 복습, 10분 복습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